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선언을 한 이후 녹색 전환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 기후환경회의는 2045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회의의 어떤 정책 제안의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게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거든요. 그러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여기에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하면서 국가 비전의 목표를 지속 가능한 발전, 2050년 탄소 중립, 녹색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미흡했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반기문 위원장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를 이유로 기후 위기 대응을 등한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다 라는 오명까지 들어온 지금까지의 성장 패러다임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어떤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우리나라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시점이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예. 이런 정도가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회의는 내연기관 퇴출 시점을 권고를 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친환경차로 분류를 한다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035년을 퇴출 시점으로 잡았고요.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친환경차로 분류하지 않는 아예 내연기관이 없는 차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전기차, 수소차만 가능하겠죠. 예. 한 2040년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경유차,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입니다. 미세먼지의 약 13%, 온실가스의 15%가 내연기관차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연기관차가 금지가 될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좀 작성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럼 내연기관차 중고차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네. 우려를 바로 해주시던데요. 사실 내연기관차를 금지 기간을 설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좀 선언이 좀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을 좀 퇴출 판매 금지 시점으로 잡았고요. 최근 영국이 2035년으로 설정됐던 판매 금지 계획을 5년 앞당겨서 2030년에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도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 대응에 다소 미흡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35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한다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2035년에 어떤 비중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차 50%, 전기차, 수소차 등 무오염 자동차를 50%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과정이 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좀 25년으로 빠르게 잡은 나라들,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국 내에 자동차 산업이 없는 국가들이 주로 이걸 선언을 합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도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해외로 매각됐기 때문에 자국 내에 산업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쪽을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계획을 좀 더 빠르게 좀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회의에서는 이런 친환경차 전환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좀 어려워질 경우에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자동차 회사들부터 자동차 협력업체들까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산업종사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동차 분야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석탄 발전 감축 권고도 함께 나왔죠? 예, 석탄 발전도 대표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렇죠. 쪽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예. 일단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9.2% 그리고 온실가스의 27.9%가 석탄 발전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발전 비중에는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렴하고 발전원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석탄 발전을 퇴출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기후환경회의에서는 2045년 또는 그 이전에 석탄 발전 비중을 없애라고 공고를 했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 앞당기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석탄 발전을 감축을 하게 될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자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는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여기에 가스라든지 원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조언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점이 좀 인상적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전력 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석탄 발전 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기후환경회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에너지로 이렇게 바뀐다면 나중에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과도기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기존에 쓰던 에너지 가격들도 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쵸. 좀 변동성도 커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값싼 석탄 발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재생에너지도 같은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값싼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뀌면 우리나라 산업 환경 속에서는 에너지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후환경회의는 환경 비용과 연료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전력의 생산 과정에서 환경 비용의 50% 이상을 2030년까지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단 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전력 생산 원가의 변동이 전기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전력 생산의 원가가 지금은 아까 석탄이었잖아요. 네. 근데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게 되거나 가스로 바뀌게 되면 이게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기에 요금을 연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요금 인상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연동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수용성을 좀 높이기 위한 네. 반발을 좀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아시다시피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좀 싸잖아요. 네. 이게 생산 원가 자체가 좀 싼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세먼지에다가 그 경유에다가 강제로 좀 세금을 좀 더 집어넣는 형식으로 해서 휘발유 가격을 좀 맞춰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유차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휘발유차에 대한 경유차의 상대 가격을 100대 88 우리나라 이 정도 수준인데 OECD 평균인 그 100대 95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대비한 95% 그리고 점차적으로 100%로 3년간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100%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기후환경회의의 어떤 중장기적인 국민 정책 제안에 대해서 좀 평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영론 의원은 좀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방향성은 좋은 것 같은데 예. 이 과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침들 그리고 좀 비용 상승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김영권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좀 주고 계십니다. 녹색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 환경 변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자라는 어떤 대의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지만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나라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넷제로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크게 사람들이 반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뭔가 좀 좋은 취지고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걸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일 텐데 기후환경회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잖아요. 경유세 인상이라든지 전기요금 인상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있었고 이 정책이 시도될 때마다 굉장히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거는 정책 제안 정도인데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이 되고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고 이걸 사람들이 체감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심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 산업의 어떤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3만여 개의 부품을 만들고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들, 석탄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특정 산업이 완전히 와해가 될 경우에는 이른바 좌초가 될 경우에는 이런 데서 생겨나는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그 기후환경회의에서도 수용성을 높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실제로 시행됐을 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